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대구 수월 한방병원 한방침구의학과 전문의 김선우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수월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전문의 김선우입니다. 네, 흔히 이제 허리를 펴면 찌릿하다. 그리고 걸을수록 다리가 저리다. 나이 들수록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이게 단순한 허리나 다리 통증이 아니라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병명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원장님 어떤 병인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단순 노화나 근육통으로 생각하시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척추 전방 전이증은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의 매우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척추는 블록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맞는데 이 중 위쪽 척추뼈가 아래쪽 뼈보다 좀 더 미끄러져 나가면서 어긋난 상태를 말해주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뼈가 밀려나가게 되면 신경관이 좁아지는 것은 물론 뼈 자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상태가 되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척추 전방 전이증. 발음도 참 어렵습니다. 발음 연습하기에 참 좋은 그러니까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 척추가 전방, 앞쪽으로 전이, 위치가 바뀌게 되는 이런 병인데요. 우리 척추뼈는 앞쪽에 추체와 뒤쪽에 몸 후궁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아래 뼈는 디스크와 후관절이라는 구조물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 부위, 즉 후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오거나 혹은 척추뼈 고리 부분에 금이 가게 되면은 척추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척추 전방전이증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원장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좋네요. 네. 이렇게 척추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무게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위쪽 척추뼈가 아랫뼈를 타고 스르륵 미끄러져 나가게 되는데 뼈가 어긋나게 되면은 뼈 뒤쪽으로 지나가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 통증은 물론 엉덩이나 다리로 뻗어나가는 방사통이 유발되게 됩니다. 보통 허리나 다리 통증이 있으면 아마 99%는 너 혹시 허리 디스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1%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 아니야? 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죠? 근데 이 두 질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두 질환 모두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유발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먼저 허리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말랑한 디스크, 이 수액이 터져 나와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질환입니다. 이 디스크는 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압력이 높아져서 더 심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허리를 숙이거나 앉았을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반면에 척추 전방전이증은 뼈 자체가 어긋나면서 신경관을 구조적으로 누르게 되는 병입니다. 이 경우는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어긋난 뼈와 관절이 신경을 더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 있거나 걸을 때 또는 허리를 이렇게 펼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오히려 허리를 숙이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편안함을 느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허리를 숙이게 되면 편하다. 이 얘기는 척추 협착증 환자분들도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 협착증과 전방 전이증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이게 척추 간 협착증과 증상이 매우 유사해서 감별이 필요한데요.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 주변의 인대나 관절이 두꺼워져서 신경관이 전반적으로 좁아지는 병입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뼈가 어긋나서 신경관을 누르는 것이라면은 협착증은 주변의 조직이 두꺼워져서 누르는 차이가 있죠. 또한 엉덩이 쪽 통증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천장관절 증후군과도 감별이 필요한데요. 천장관절 증후군의 경우에는 엉덩이 깊숙한 곳에 통증이 있거나 허리 바로 아래 골반뼈, 그 천장관절 부위에 통증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종아리 아래쪽으로 발자까지 내려가는 통증은 드문 편입니다. 네. 천장관절 자체에 스트레스가 가한 동작에서 통증이 주로 심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쪽으로 실릴 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다리를 꼬고 앉거나 또 차를 타고 내릴 때 주로 엉덩이 통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주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인가요? 아니면 젊은 연령층에서도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요. 가장 흔한 것은 50대 이후에 발생하는 퇴행성 척추 전방전이증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후관절과 인대가 닳고 약해지면서 뼈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척추 분리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척추 전방전이증은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척추 분리증은 보통 이제 척추뼈 뒤쪽 고리 부분에 결손이나 이제 골절이 생긴 상태인데 이로 인해 이제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방금 원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또 다른 원인도 분명히 네. 존재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 뭐 선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질환을 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릴 때 뭐 허리를 잘못 다쳤는데 나이가 들면서 혹시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저는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척추뼈 마디가 약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청소년기에 허리를 이제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운동, 예를 들어서 체조, 유도, 다이빙, 축구 같은 운동들을 반복하다가 척추뼈에 피로골절이 생겨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릴 때 생긴 척추 분리증이 당시에는 별 증상이 없다가 성인이 되어서 근력이 약해지고 퇴행성 변화가 겹치면서 척추 전방전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드물게 외상으로 인한 척추 관절이 골절되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근데 허리 문제가 대부분 허리 아픈 건 기본이고 엉덩이라든가 무릎, 종아리까지 당기고 쑤신다. 걷는데 이 힘이 없다, 힘 자체가 없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게 다 같은 원인으로 이어져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증상들은 이제 모두 신경 압박이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허리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은 마치 전깃줄처럼 엉덩이를 지나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끝까지 이어서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데요. 척추 전방전이증으로 인해 척추뼈가 어긋나면서 이 신경의 뿌리 부분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이 눌리는 위치에 따라서 종아리 발바닥 등이 저리고 당기고 쑤시거나 아니면 심하면 감각이 둔해지는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요. 네.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나 저녁만 되면은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다 이런 맞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이것도 척추 전방 전이증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척추 전방증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척추 불안정성이 더 심한 경우에는 이런 통증 패턴을 보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이제 밤새 누워서 쉬었기 때문에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이완되고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 서 있거나 걷고 일하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척추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됩니다.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가 필요해지게 되면은 불안정한 척추뼈가 더 쉽게 흔들리거나 어긋나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어서 오후나 저녁쯤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 네. 주변에 보면은 뭐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요. 막 다리가 막 터질 듯이 아프고 아이고. 허리가 좀 삐끗한 것처럼 막 뻐근하고 아프다.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네. 네, 이것은 신경성 파행이라고 불리는 척추관 협착증하고 척추 전방 전이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걷게 되면은 척추는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는 신전 자세가 되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의 환자는 뼈가 이미 앞으로 밀려 나와서 신경관이 좁아지는데 허리를 젖히는 자세를 취하면은 오히려 이 좁아진 신경관이 더더욱 좁아지면서 신경을 심하게 눌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엉덩이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저려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려 앉으면은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져서 신경 압박이 풀리면서 통증이 가라앉게 되고 다시 걸을 수 있는 현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네. 환자분들 가운데서는 허리가 휘청거려서 몸의 중심이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후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척추가 앞으로 밀려서 불안정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척추 전방전이증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 척추 불안정성입니다. 척추뼈를 위아래로 단단히 고정해야 할 후관절이나 인대, 그리고 근육이 약해져서 뼈가 제위지 있지 못하고 앞뒤로 흔들리는 상태인 것이죠. 이 때문에 환자들은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일 때 허리가 어긋나는 느낌 또는 빠지는 느낌, 그리고 휘청거리는 느낌, 그리고 몸의 중심이 잘 안 잡힌 느낌을 호소하십니다. 척추가 불안정할수록 이런 느낌은 더 자주 그리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병이든 방치하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척추 전방 전이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참고 그냥 견디거나 아유 뭐 괜찮아지겠지 방치하다가는 더 큰 일로 벌어지지 않을까요, 원장님? 네, 물론입니다. 가벼운 통증이나 불안정성을 방치하게 되면은 척추의 퇴행은 계속 진행되고 뼈가 앞으로 더 많이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이 만성화되어서
다리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5분도 걷기 힘들어지는 등의 보행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는 대소변 기능의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마미주근이라고 같은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결국 비수술적 치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척추 유압술 같은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어디가 안 좋잖아요. 네. 병원에 가면은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지면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맞아요.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네. 원장님은 또 한방병원에 계시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을 때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저도 무척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MRI부터 찍는 게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한방병원에서도 척추 전방전이증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로 뼈가 밀려나온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굴곡하고 신전하는 이런 엑스레이 자세에서 뼈가 얼마나 불안정하게 흔들리는지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는 뼈만 보여주기 때문에 뼈가 밀려나면서 연부조직인 척수 신경은 얼마나 또 어떻게 누르고 있는지 혹은 동반된 디스크 살출이나 인대 비우는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MRI 검사를 하고 나면 이게 상담받을 때 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전이 뭐 정도가 뭐 몇 %다 아니면 뭐 지금 환자분은 몇 도 정도 밀렸다. 예. 혹시 이런 수치들이 그 심각도를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척추 전방전이증은 아랫뼈 대비 윗뼈가 앞으로 밀려나간 정도에 따라서 심각도를 등급으로 나눕니다. 보통 1단계는 25% 미만, 2단계는 25에서 50%, 네. 3단계는 50%에서 75%, 마지막 4단계가 75% 이상으로 나뉘어서 구분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숫자가 커질수록 뼈가 더 많이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척추가 불안정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전이 정도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닌데요. 1단계로 경미하게 밀려서도 신경을 심하게 자극하면은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2, 3단계로 심하게 밀렸지만은 근육이 튼튼하게 잘 받쳐주면은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해지는데, 영상 검사상 척추가 좀 많이 밀려 있는데도 일단 통증이 없다. 네. 이럴 경우에는 좀 놔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치료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척추 전방전이증으로 진단이 되었지만 현재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면은 당장 치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는 통증이 발생할 잠재적 위험이 남들보다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치료 대신에 척추가 더 밀려나가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코어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고 허리가 무리가 가는 자세, 예를 들어서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물건 들거나 이런 활동들을 피하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통증을 또 심하게 또 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나이까지 좀 있으세요. 근데 수술 받기는 또 두렵고 부담스럽죠. 사실 부담스러운 환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원장님, 한방에서는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을 때 비수술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나요? 네, 실제로 이제 고령이시거나 만성 질환 등으로 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한방 비수술 치료를 위해 많이 내원하십니다. 그 한방 치료의 목표는 구조의 안정화와 그리고 염증하고 통증의 제거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로 3가지 치료 방법을 위주로 사용하는데 침과 약침 그리고 한약입니다. 먼저 침 치료를 통해 척추 주변의 긴장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고 이제 기혈 순환 촉진을 통해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는데요. 또한 봉침이나 약침은 어긋난 관절 주변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두어서 신경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약은 척추 전방전이증의 근본적인 구조 안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 강근골이라고 말하는데 약해진 근육과 인대, 뼈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를 주로 사용합니다. 척추 구조물이 스스로 힘을 길러 뼈를 안정적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돕는 것입니다. 이는 척추의 퇴행 속도를 늦추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엄마 손은 약손, 아유. 예은이 배는 똥배. 깜짝 놀랐네요. 네. 이런 노래 옛날에 많이 불러봤죠? 이렇게 우리 한의 원장님들의 약손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나 치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척추 전방 전이증에 있어서 추나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나요법은 척추 전방전이증에 매우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불안정하게 밀려나간 척추뼈를 억지로 밀어넣는 방식의 강한 교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척추가 더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척추 전방정유증으로 인해 보상적으로는 틀어진 골반이나 흉추, 경추 등 주변 관절의 균형을 부드럽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척추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서 어긋난 관절에 받는 비정상적인 압력을 줄여줍니다. 즉 척추가 스스로 안정화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둔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질환은 그냥 완전히 완치가 된다기보다는 꾸준히 조절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병이 아닐까 싶거든요. 실제로 원장님 어떻습니까? 한방에서 예후가 괜찮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척추 전방정유증, 특히 퇴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척추의 노화나 어긋난 뼈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방치료의 목표는 뼈가 조금 밀려나 있더라도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비술적 한방치료를 통해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하고 염증을 제거하면은 뼈가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더라도 근육이 튼튼하게 잡아주어서 기능적으로는 안정화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예후는 매우 좋은 편이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없이도 통증이 현저히 개선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후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좀 수월해졌어요. 원장님을 만나서. 네. 그런데 환자분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요. 그러니까 재발에 관한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발을 막으려면은 일상생활에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재발 방지는 결국 얼마나 척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통증이 조절되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척추를 지지하는 심부 근육, 즉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조절된 이후에는 반드시 몸 상태에 맞는 코어 운동, 예를 들어서 플랭크, 맥켄지 신전 운동, 걷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요. 또한 허리에 부담을 주는 나쁜 자세, 이것도 예를 들자면 쪼그려 앉는다든가 무거운 물건 들기, 이런 동작들은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좀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라면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줄이는 요령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러한 직업군은 전방정유증에 훨씬 더 취약하고 증상 관리에도 불리하게 됩니다. 다만 최대한 척추의 부담을 이제 경감시킨 노력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은 우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절대 허리를 숙여서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척추가 어긋난 상태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릎을 굽혀서 쪼그려 앉은 다음에 몸을 물건에 바짝 붙이고 허리는 편 상태로 다리 힘으로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오래 앉아 있을 때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1~2분이라도 허리를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요. 앉아 있을 때도 엉덩이를 의자에 깊숙이 넣고 허리를 펴서 등받이에 기대거나 허리에 쿠션을 받쳐주고 척추의 정상적인 C자 커브를 만들어주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말씀 중에 지금 스트레칭 얘기가 나왔는데 집에서 우리가 편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가 평소 생활하면서 피해야 되는 동작 아니면 도움이 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척추 전방정유증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발바닥에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하기, 바닥에 앉아 허리 숙여 다리 뻗기, 허리 숙여 머리를 감거나 물건 드는 등의 동작은 피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는 자세는 오히려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도움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허리를 부드럽게 젖혀주는 동작입니다. 네. 이 자세는 척추의 정상적인 만곡을 회복시키고 뼈가 앞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단 젖힐 때 통증이 심하다면은 딱 그 각도에서 멈춰주셔야 됩니다. 맥켄지 신전 운동은 저도 이제 집에서 해본 적도 있고 따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뭐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운동하면 악화돼. 그래서 운동 포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 질환이 있을 때는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물론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기준은 통증입니다. 통증을 급성기랑 회복기, 만성기로 두 가지를 나눠봤을 때 이제 심한 급성기 때는 운동을 쉬어줘야 됩니다.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악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증이 조절된 만성기 회복이 되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을 강화해야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동의 종류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골프와 테니스와 같은 운동에서 허리를 비틀거나
또는 이제 볼링 윗몸 일으키기로 허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달리기 점프로 허리에 충격을 주는 운동은 가급적 피하셔야 됩니다. 예, 추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척추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 평지 걷기, 그리고 수영 중에서도 자유형이나 배영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기, 대신 자전거 탈 때에는 허리를 펴고 이렇게 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척추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사용을 해야 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해도 그 세월을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 척추 전방전이증은 척추가 나에게 보내는 이 불안정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신경 손상이 심해져서 나중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반대로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초기에 적절한 비수술적 치료와 꾸준한 운동 관리를 병행한다면은 뼈가 조금 어긋나 있더라도 통증 없이 평생 건강한 허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허리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통증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내 몸, 내 건강,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지금 힘든 걸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건강의 진리이자 인생의 진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고 싶네요. 우리가 아끼는 자동차 오래 타다 보면 네. 여기저기 고장 나거든요. 맞아요. 성능 떨어지죠. 근데 그때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올바른 일단 운전 습관 들이고 소모품 잘 교체해 주면은 더 오랫동안 깨끗하게 탈 수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몸의 기둥인 허리도 마찬가지겠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 허리는 내가 빨리 지킵시다. 허리업. 네. 허리업!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대구 수월 한방병원 김선우 대표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